날이 있나요? 운이 좋은 날. 어떤 사람은 똥 밟으면 재수 없다는 사람이 있고 또 재수 좋다는 사람도 있죠. 사람은 운이라는 것도 순간에 내가 예상치 않게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사무실에서 저희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한테 그냥 물었어요. 뭘 물었냐면 좋아하는 숫자 2개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분이 1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좋아하는 숫자가 3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강의인데 오늘 강의장의 행운의 숫자는 13번이 된다고. 제가 선물을 줬어요. 오늘 종소리 강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오늘의 근데 우리는 운이라는 거는요 의도치 않고 된다잖아요. 그 행운이 정말 불특정 다수에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저걸 뭐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13번의 앞에 앉으신 분의 앞과 뒤에 분한테 같이 드립니다. 저게 뭐야? 역시 공짜가 좋아요. 그죠? 공짜가 한 번에 확 집중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했어요. 이거는 제가 드리는 운이 아니었던 거죠. 누가 드렸어요? 저희 사무실 분이 저보다 드린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다른 번호를 얘기했다면 그분이 행운이 되었을 거고 그분 앞에 앉은 앞뒤 사람이 행운의 사람이 되었겠죠. 이렇게 운 좋은 날을 오늘은 제가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죠? 사장님들 다 운 좋은 날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이 사업을 직장 다니면서 투자로 진행하는 플래티늄 박이라고요. 정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른 분량이 많아가지고요. 제 소개는 조금 생략을 하고 바로 진행을 할게요. 자, 오늘 제가 사장님들하고 할 얘기가 물하고 이제 건강에 관계된 얘기거든요. 아마 제 원래 강의를 아시고 오는 분들은 완전한 정수기 강의하고 좀 오늘 다르게 준비를 해가지고요. 조금 의외일 수도 있는데 저도 파워포인트로 오늘 준비한 거는 저도 강의상 처음이거든요. 아메 사업을 제가 손재부사님 그룹에 온 지가 5년 준비했거든요. 아메이만 저는 이제 사람 숫자거든요. 회원번호만 4번 바뀌었어요. 그러면 91년도에 아메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물건이 5가지 있고 회원 가입비를 내고 할 때였거든요. 물론 미스였겠죠. 20년도 됐으니까. 그때 잠깐 하다가 그만두면서 결혼하면서 또 아메를 했다가 스폰서님들 다 그만두면서 다시 또 회원번호 바뀌고요. 이렇게 하면서 회원번호가 지금이 4번째인데 참 우습게도요. 항상 저에게는 아메만 왔던 거죠. 아메만. 그러니까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사장님들하고 할 거는 이제 물인데 물 하기 전에 제가 오늘 건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병에 대해서 분류를 해보면 몇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질병이 굉장히 많겠죠.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면요, 우리는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병이 없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병은 엄청나게 다 병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 병을 보면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의 제1위가 암이죠. 그리고 그 다음 심장질환, 뇌질환, 고혈압, 당뇨가 있고요. 그 외에 각종 관절염이라든가 위염, 그리고 장염, 간염. 우리나라 그 3,700만 명 중에요. 350만 명이 이 간염에, B형 간염, C형 간염에 걸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염이 질병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뇌 분비계에 관련된 각종 호르몬에 관련된 질환이랑 소화기계통의 질환들이 우리가 이렇게 질병들을 대충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요. 이 병이 왜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걸릴까요? 그래서 많은 의학계 교수님, 의과대학 교수님하고요, 의사 선생님들이나 과학자들은 이 원인이 유전인자 때문이 아닐 것인가 라는 연구를 많이 해봤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구를 하는데 유전인자가 이 질병을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또 두 번째로는요, 감염이죠. 감염. 암이 전염병인가요? 아니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헬리코박터균이 위에서 살고 있다면 그게 위암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잖아요. 헬리코박터균은 전염이 되거든요. 그죠? 예전에 호주의 한 과학자분은요, 이거를 20년 전부터 논문을 발표하고 해도 바보 소리 듣고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학문을, 그걸로 노벨상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 그 뭐죠?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 걸렸는데 그걸 그대로 두게 되면 간암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암은 전염병이 아닌데 그 원인을 보면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병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것도 독성 때문일까요? 우리가 저런 병이 걸리는 게 많은 항생제라든가 그 외에 무슨 방부제라든가 독소 물질들 때문에.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세 가지는 겨우 10%밖에 안 된대요. 그 외에 우리가 병이 걸리는 원인은 바로 이 생활 습관 때문에 생활 습관병이 우리 몸의 90%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유전적으로 부모님들이 고혈압 당뇨를 갖고 있어도요. 그럼 그 보균자를 가지고 탄다 하더라도 제가 생활 습관을 깨끗이 하고 잘하면 그 병에 노출이 안 될 수 있죠. 반대로 부모님들은 다 건강하세요. 근데 제가 막 담배 피고 술 먹고 짜게 먹고 그죠 이러면 고혈압이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활 습관병 때문에 오히려 이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러면 생활 습관 중에서도 우리가 뭐 때문에 병이 걸리나를 봤더니 우리 입으로 통하는 것들 때문에 병이 걸려요. 우리가. 입으로 마시는 게 뭐 있어요? 입으로 먹는 게 물, 음식, 공기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 입을 통해서 나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아까처럼 그 질병을 만드는 것 중에 원인은 바로 이 음식이라는 거죠. 음식이. 자, 음식 중에서도 우리가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먹는 음식들이 있어요. 뭐냐면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이 세 가지를 먹죠. 이 세 가지는 뭐죠? 에너지원이죠. 이거를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은 구성될 수가 없어요. 이 3대 영양소가 우리의 근육을 만들고요.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도록 에너지를 만들고 하는데 얘가 그냥 지 혼자 하나요? 못해요. 뭐가 필요하죠? 엔자임이라는 효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효소가 있어야지만 이 3대 영양소가 우리 몸을 구성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원이 효소 작용으로 해서 되고 난 뒤에 이 과정을 우리가 대사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 대사 과정 속에서 반드시 나오는 게 있죠. 뭐죠? 노폐물. 노폐물이 나오죠. 우리가 나무를 태우면 재와 연기가 남는 거랑 똑같듯이 우리 몸에도 이렇게 대사 과정이 있고 나면 항상 노폐물들이 나와요. 제가 지금 놀라운 게 뭐냐면 저는 항상 이거 판서 강의를 했거든요. 수도 없이 이 강의를 보면서 PPT 강의에 사진을 찍는 분들을 보고 제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제가 오늘 그 강의를 한번 보게 놀아라고 야심차게 준비했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네. 찍지 마시고요. 그냥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찍어도 안 보더라고요. 그죠? 엄청나게 찍어 가셔도 안 보잖아요. 그죠? 네. 솔직히 안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먹어야지만 살기 때문에 찌꺼기도 어쩔 수 없이 감수하고 만들어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죠. 살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이 3대 영양소가 어떤 찌꺼기를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볼까요? 자, 이 노폐물이 자, 탄수화물은요. 이산화탄소라는 가스를 만듭니다. 탄수화물은. 그리고 에너지로 대체가 되지 않은 고도의 당들은요. 고혈당을 만들죠. 그리고 운동하고 난 뒤에 근육 속에 나오는 젖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탄수화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축적이 되어서 병원에 가면 우리는 진단을 이렇게 받게 되죠. 당뇨병을 받게 되고요. 이산화탄소가 우리 몸에 가득 차게 되면은 만성 피로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피로하다 싶으면 이 소화가 탄수화물의 찌꺼기가 몸에 에너지로 전되지 않고 많이 남아있는 거죠. 우리 몸 속에.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3대 영양소 중에 지방은 우리 몸 속에 이렇게 고중성 지방으로 남게 되고요. 그것도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으면은 고지방산, 고콜레스테롤 남게 되죠. 네,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의 신경세포라든가 우리 몸의 조직으로 동원되지 않으면은 우리 몸에 이렇게 쓰레기로 남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 비만, 그리고 지방간, 동맥경화, 고혈압 그 외의 병을 진단받게 되죠. 실제로 지방이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비만이신 분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많다 그러죠. 그래서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을 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단백질. 단백질은요, 우리 몸에 체세포를 만들고요, 근육을 만들고 또 항체를 형성하는 정말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근데 부득이하게 단백질도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고 나면은 이 암모니아랑 요소, 요산, 크레아틴, 시스텐이라는 독소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이게 우리 몸에 차게 되면요, 암모니아 가스가 많이 차게 되면은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죠. 우리가 간에 이 암모니아가 차면 혼수가 일어나거든요. 가끔은 왜 열쇠가 어디 있는지, 내 차를 어디 주차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몸 안에 암모니아 가스가 많은 거거든요.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노폐물이죠. 자, 그리고 요소, 요산,
이런 것들은 뭐 통풍이 오는 사람들은 그 수치를 보면 요산 수치가 높다 그러죠. 그리고 요소, 요산, 크레아틴, 스테인 이 아미노산 찌꺼기들은 신장염과 신부전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백질을 많이 먹고 대사 과정이 깨끗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런 병들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의 이 음식 찌꺼기로 인해서 우리가 90% 이상의 질병에 노출되는데 그 외에도 화학 물질이나 우리 합성 물질이라든가 이런 병원균들 때문에 한 10% 정도는 이런 알러지와 아토피, 염증이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앞에 돌아가 보면 우리가 병이 걸리는 원인은 뭐라고요? 우리가 먹는 저 3대 영양소에서 우리가 병이 걸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질병이 우리가 이렇게 이런 먹는 것 때문에 이런 병이 걸려면 결국 우리 어디에 가요? 이 병을 걸리면 병원 가죠. 병원밖에 더 가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러면 병원에 우리가 이 병에 걸려서 병원을 갑니다. 병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이 그 병을 진단하고요. 그리고 검사를 하고 나서 판정을 하죠. 당신은 어떤 병에 걸렸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약 처방을 주고요. 그거 안 되면 수술 치료나 방사능 치료 같은 거를 받게 되죠.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가 생활 습관병으로 병이 걸린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생활 습관으로 병이 걸리고 결국 병원에 가거든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주시는 약을 먹고 우리가 생활 습관을 고칠 수 있어요? 아니요. 못 고치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요, 그 약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거죠. 가만 생각해보면 학교 다닐 때 우리 그런 걸 배우지 않았어요. 학교 다닐 때 약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다고. 근데 어른이 되어서 성인병이 생기면서 수많은 약을 접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아야 된다고. 아이들은 어떻게 배워요? 학교에서는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밥 먹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약을 먹으라고 가르칠 때는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결국 질병의 뿌리는 생활 습관이지 약이 아니 약으로 고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또 하나를 내가 물어볼게요.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선물 받았네요, 그죠? 사장님, 만약에 제가 이제 회사에 출근하는데 아침에 고등어를 먹고 모르고 안 치우고 그대로 가버렸어요, 그죠? 온 집안에 이제 비린내가 진동을 하겠죠. 그럼 저녁에 들어와서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버리죠, 그죠? 그럼 우리가 한 게 뭐 방향제 뿌리나요? 뿌리시는 분들 있겠죠, 우리 냄새 없애는 방향제. 우리 아메 향수 뿌리나요? 못 뿌리지, 아까워서, 그죠? 그래서 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냄새 난다고. 결국은 종량제 봉투에,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량제 봉투에 묶어서 버리게 되죠. 근데 퇴근하고 나니까 10시, 12시야, 10시, 10시인데 12시인데 어떻게 가서 버려요, 그거를. 묶어서 집안에 두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집에서 그 찌꺼기가 없어졌나요? 안 없어진 거죠. 아직 우리 몸에는, 우리 집안에는 그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게 되면 그 약이 하는 역할은요, 아까 말했는 방향제라든가 향수라든가 그 종량제 봉투 역할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도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고 비만이 걸리고 뚱뚱해지면은 병원에 가서 약을 먹죠. 약 먹으면 약 먹는 역할은 우리가 말했던 아까 방향제 역할이나 이런 향수 역할이나 종량제 봉투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 몸속에는 독소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죠? 그래서 약이 할 수 있는 역할은요, 딱 이거예요. 뭐냐면 증상을 조절하고 억제하고 차단하는 역할 이상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약을 먹으면 고혈압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뇨가 치료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약은요, 절대로 우리 몸의 쓰레기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먹는 3대 영양소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병에 걸리는데 그 질병의 뿌리인 그 생활습관병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몸속에 있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걷어낼 것이냐는 거죠. 우리가 병에 걸리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병을 이겨내는 방법은 바로 우리 몸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법 한 가지와 또 뭐예요? 면역 기능을 조절해서 면역 세포의 기능을 업시키는 거죠. 이 두 가지 외에는 우리 몸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약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넘기면서 보게 되면 힘드네요.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우리 생활 습관으로 입으로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병이 걸린다고 했어요, 아까, 그죠? 그러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세 가지가 3대 에너지원인데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먹고 나서 이거를 소화되고 분해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노폐물이 발생한다는 거. 그죠? 자, 그러면 이 노폐물들을 없애는 방법 한 가지가 완전 연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력한 불로 나무를 태우면 그 나무에 재가 남지 않거든요. 강력한 불. 그 강력한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뭐라고? 효소거든요. 우리 엔자임 효소죠. 그래서 이 효소를 조절하고요. 이 효소를 조절하면서 나오는 찌꺼기를 배출하는 방법. 이것이 우리 약간 질병을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효소를 조절하는 성분이 뭐죠? 뭐냐 하면 바로 비타민하고 미네랄이라는 거죠. 비타민하고 미네랄을 먹어야지만 효소가 움직여요. 우리가 3대 영양소를 섭취해서 우리가 사람이 살고 만들어지고요. 그 몸속에서 움직이는 효소를 비타민하고 미네랄만이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효소를 조절할 때 그 비타민을 이동시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나온 노폐물을 배출하는 게 뭘까요?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3대 영양소라고 하고요. 이 비타민, 미네랄, 물을 3대 조절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대 영양소를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왜? 몸속에 찌꺼기를 버릴 수 있는 거는 물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물의 역할을 한번 볼게요. 물의 역할. 자, 첫 번째 물의 역할은 영양분을 이동합니다. 자,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은 최종 산물이 포도당으로 전환되거든요. 그리고 단백질은요 아미노산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리드로 최종 산물로 전환이 되죠. 자, 이렇게 먹었는 이 세 가지 3대 영양소가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소화액으로 같이 만나야지만 돼요. 그럼 우리 몸에서 나오는 소화액이 몇 리터라고요? 거기 적혀있죠? 10리터. 우리 몸속에는 항상 10리터의 물을 보유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타액에 1.5리터, 위장액에 2리터, 그리고 췌장액에 2.5리터와 담즙액에 1리터, 정간액에 3리터.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서 항문까지 흘러나오는 소화액이 10리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면 하루에 동원되는 물이 10리터라는 거예요. 그럼 그 10리터가 이 영양분하고 만나가지고요, 소화하고 만나가지고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간으로 이동합니다. 간으로 이동하는데요. 그때 동원되는 물이 9.9리터고요. 그리고 대장으로 버려지는 물이 0.1리터죠. 0.1리터 버려질 때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요 물을 전혀 먹지 않아도 내가 물을 오늘 하루 종일 안 먹어도요 우리 몸에서는 이런 소화액들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우리 9.9리터의 물이 간으로 이동하죠. 왜? 간에서 분해되고 해독하고 살균하고 저장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우리는 첫 번째 물이 하는 역할은 영양분을 이동하는 역할을 하더라, 물이.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물이 하는 두 번째 큰 역할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고 나면은요, 대사 과정 속에서 이런 노폐물들이 생겨요. 그죠? 이런 노폐물들이 생기는데, 자, 이런 노폐물들이 배출이 될 때, 아까는 동원되는 물은 간으로 이동하고 대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10리터의 물이 분비가 되고요. 그 10리터 물 중에 3리터가 소진이 됩니다. 어떻게 소진되냐면 호흡으로 1리터가 나가고요, 노폐물이. 땀으로 0.1리터가 나가고요. 그리고 소변으로 1.5리터, 대변으로 0.1리터가 나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 다 더해보세요. 몇 리터예요? 버려지는 물이에요. 버려지는 물이 총 2.7리터인 거죠. 우리가 음식으로 지금 통해서 먹는 물은요 1리터밖에 안 돼요. 우리 생수병 2개 정도? 500짜리 2개 정도. 우리가 왜 국 먹고 찌개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음식을 통해서 하루에 섭취하는 물은 1리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호흡을 통해서 1리터의 독소가 나가야 되고요. 땀으로 0.1, 소변으로 1.5, 대변으로 0.1이 나가줘야 되는데 내가 오늘 음식으로 먹은 물은 1리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몇 리터가 남게 돼요? 부족한 1.7리터를 어디서 확보할 거냐는 거죠, 우리가. 근데 물을 한 1리터 정도 안 먹어요, 그죠? 안 먹으면 우리는 계속 노폐물이 몸에 축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러죠. 하루에 몇 리터 먹으라고요? 2리터. 그 2리터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1.7리터지만 대략 2리터 정도를 사람마다 다르니까 2리터를 먹어주라. 왜? 이렇게 노폐물 나가는 데만 3리터가 양이 쓰이니까요.
그래서 자, 이렇게 물의 역할은 아까 영양분 이동하는 것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 이런 두 가지 기능이 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큰 역할이, 물론 많은 역할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면역 세포를 이동하는 거죠. 자, 우리 면역 공부 잠깐 해볼게요. 이거 만든다고 제가 애를 먹었는데, 자, 우리 몸은요, 이런 혈관이 거미줄처럼 막 엉켜 있습니다.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죠. 우리 지구를 2바퀴 도는 게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혈관의 길이거든요. 자, 그 혈관 속에는요, 림프관이라는 면역관이 있어요. 그 속에는 우리 면역 세포들이 4가지죠. 적혈구, 백혈구, T임파구, B임파구가 그 속에 있거든요. 자, 이 면역 세포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자, 우리 몸에 균이 들어와요. 병원균이나 세균이나 이런 바이러스 독소들이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발동하는 게 T임파구죠. T임파구가 하는 역할은 균이 들어오면 그 균을 인식하고 기억을 하고 그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온 균은 이 T임파구가 영원히 기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 하면서 동시에 B임파구에게 막 알려요. T임파구가. 뭐라고 명령을 내리죠. 뭐 만드나요? 그 균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항체는 바로 그 균을 포획을 합니다. 동시에 T임파구가 그 균을 공격을 하죠. 포획 있는 거를. 그래서 그 균을 배출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 일련의 과정들을 면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면역이란 적혈구, 백혈구, T임파구가 면역세포들이고, 그 면역이 하는 일은요, 인식하고, 기억하고, 명령하고, 포획하고, 공격하고, 제거하고, 배출하는 것. 이 전부를 우리는 면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면역이라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약이 하는 역할이 있나요? 없어요. 약은 여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약은 아까 말했죠? 약은 억제하고 조절하고 차단하는 그 단순한 기능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전부 암 환자들이에요. 그죠? 암 환자들인데 우리한테 5만 개 이상의 암세포들이 존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면역 기능들이 늘 발동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진행이 되지 않는 거죠. 이 면역은요, 하루도 쉬면 안 돼요. 이 면역은. 결국은 이 면역 세포들이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아까 우리가 먹는 물, 마시는 물, 먹는 음식, 호흡하는 공기, 이 3가지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면역 세포가 균하고 대응하도록 이동하는 힘을 이 물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물 많이 먹나요? 네. 많이 먹나요? 많이 먹으시면. 자, 그럼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물이 우리 몸에서 이런 중요한 기관들은요, 이 정도의 물을 다 보유하고 있어요. 내 척수액부터 치아까지 이렇게 물들이 이제 수분 다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아까처럼 이렇게 면역 세포들이 세포 속으로, 근육 속으로, 혈관 속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게 물이 하는 역할인데, 이 우리의 면역 세포를 옮기는 힘, 그리고 몸속에 있는 찌꺼기를 밖으로 빼내는 파워를 가진 거는 물밖에 없는데, 우리가 물을 많이 안 먹잖아요. 오늘 이렇게 듣고 가시면은 물 하면서도 먹어요. 먹다가 또 까먹죠. 우리는 망가지 동물이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탈수증이 일어나는데, 우리 몸에서 1.1%만 탈수가 되어도 우리는 통증을 느껴요. 통증. 여러분들 목말라요죠. 이거 뭐죠? 갈증이죠. 갈증이 통증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갈증도 통증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통증이거든요. 거기서 5%만 탈수가 되고 우리는 혼수 상태에 빠지는 거죠. 우리 몸에서 10%만 탈수가 돼도 우리는 사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탈수가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데, 그래도 우리는 물을 먹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자 사장님들 집에 가시면 메이크업 지우고 세수하시잖아요. 세수할 때 물 얼마나 써요? 좀 많이 쓰시죠. 남자 사장님들 발 씻을 때 물 얼마나 써요? 많이 쓰죠. 양치질 할 때는요? 머리 감을 때는, 그죠? 그거 왜 해요? 우리가 양치질을 하고 머리 감고 세수하고 발 씻는 거 왜 해요? 더러워서 하죠. 하루 동안 다니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더러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2만 킬로 되는 혈관이, 내가 막 무분별하게 먹은 음식으로 몸에 찌꺼기가 군데군데 다 쌓였는데, 발 씻을 때도 3리터 이상의 물을 쓰는 우리가 내 몸을 더럽게 했는 그 혈관을 씻는데 물을 얼마나 쓰냐는 거죠. 우리 몸속에 혈관이 정말 미세하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끼는 기름을 씻어내는 파워는 물밖에 없는데, 발 씻는데도 물을
3리터를 쓰는데 그만도 못하게 우리가 물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한테 그걸 알면서 독소를 차곡차곡 쌓아놓고도 물을 많이 먹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 몸한테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자, 볼게요. 자, 우리 몸은요, 우리 몸에는 pH 산도라는 게 있어요. pH 산도는 0은 강산성이고요, 7은 중성, 14는 강알칼리. 이거 다 아시죠? 그죠? 14는 강알칼리인데, 자, 요 영역을 우리가 알칼리성이라고 그러고, 요 영역을 산성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했는 탈수 증상이요, 물이 부족한 원인이 결국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축적시켜요. 그러면 그 노폐물이 축적된 것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몸에 신호를 준다고 했죠? 어떤 신호들? 통증과 알러지로. 몸에 독소가 쌓이면 아프고요, 가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갈증의 신호로 가는데, 자, 사장님들 갑자기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면 샤워하고 나서 뭐 먹어요? 물 먹어요? 그래서 맥주 마시면 되더라고요. 샤워하고 나서 저는 맥주가 굿이 지르더라고요. 시원한 캔 맥주 한 개 탁 따먹으면 정말 좋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샤워하고 나면 또 콜라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XS를 사다줬는데 그걸 먹으라고. 이렇게 우리는 통증이, 갈증이 오면은 뭐를 먹냐 하면 주로 각종 이런 산성 가공수를 먹게 돼요. 산성식품으로 보면은 우유, 그죠? 커피, 콜라, 술, 그리고 역삼투와 정수기 아직 쓰시는 분들 있죠? 그거는 강력한 강산성입니다. 그리고 포카리도 산성입니다. 산성이고요. 된장, 고추장 전부 산이 가는 것들이죠. 식초, 고추장이죠. 그렇죠? 식초도 산성이죠. 산성이죠. 고추장을 먹으라는. 근데 가끔 사람들이 식초를 음료수처럼 먹는 분들 있어요. 어떤 식초를 먹어요? 뭐 있잖아, 감식초, 그죠? 또 한간에는 이런 설도 있죠. 식초는 산성인데 먹으면 알칼리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산성식품인데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알칼리로 바뀐다는 거죠. 그거는 아닙니다. 식초는 화학적으로 구연산과 뭘로 되어 있죠? 구연산하고 초산, 맞죠? 초산과 구연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완벽한 산성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마치 음료수처럼 막 먹어요. 왜? 몸이 유연해진다 그러고, 뭐 노폐물도 제거가 되고, 식초가 무슨 역할을 또 해요? 소독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스시 먹을 때 어디 찍어 먹어요? 식초에 찍어 먹잖아요, 그죠? 식초하고 그 와사비 이런 거 신맛을 찍어 먹잖아요. 소독하기 위해서, 그죠? 옛날에 우리가 좀 수인성 전염병들이라든가 이렇게 좀 어렵게 살 때는요, 우리들이 식초가 굉장한 살균 작용을 하는 음식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이거를 마치 지금도 먹어도 되는 양 음료수처럼 막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맥주를 10잔을 마시면요, 우리 몸에서 물이 14잔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커피를 10잔 마시면 12잔이 소진이 돼요. 이런 걸 알면서도 우리가 물을 또 많이 안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갈증 난다고 해서 우리가 산성식품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몸이 필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죠. 알칼리를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저걸 안 먹죠, 잘, 그죠? 자, 이렇게 먹으라고 해도 계속 산성식품을 먹게 되면 우리 혈액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혈액은 항상 약알칼리성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목이 마를 때 이렇게 많은 산성식품으로 손이 가게 되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산성 물질이 들어오면요, 우리 몸에서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죠. 몸이 산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산성 물질이 동원됩니다. 타액에서 1.5리터와 위장에서 2리터, 담즙액에서 1리터가 나오죠. 그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가뜩이나 산성식품을 먹었는데 이런 산이 강한 소화액들이 분비가 되니까 우리 몸이 알칼리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췌장액에서 2.5, 장관액에서 3리터, 약 5.5리터의 물이 동원이 되어서 이거를 중화를 시키는 역할을 해요. 산성이 들어오니까 빨리 중화를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도 목마르면 맥주 먹고 우리 하잖아요, 그죠? 화장실 갔다 와서 또 맥주 마시고, 맥주 먹으니까 소변이 잘 마려 하면서 또 갔다 와서 또 마시고. 그렇게 소변을 자주 보는 이유는요, 노폐물을 빼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산성 물질을 계속 마시게 되면은 신장이 이제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신장은요, 하루에 180리터의 물을 통과시킨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180리터, 그죠? 오로지 뭐 때문에? 산성 물질을 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과시키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산성 물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신장에 물이 이만큼 동원이 되어서 이동을 시킵니다.
이것도 산성을 띠거든요. 어쨌든 산성을 띠니까 우리 몸은 다시 알칼리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또 하게 되겠죠. 이렇게 세포액에서 미네랄이 빠져나와요. 특히 칼슘 같은 것들이 빠져나오죠. 그리고 세포는 99%가 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세포의 수명이 막 단축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물을 다 빼내야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도 산성이 계속 우리 몸이 알칼리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폐에서는 엄청난 힘을 쏟기 위해서 이 산성 가스를 배출하기 위해서 물이 또 1리터가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간은요, 간장이 간이죠. 간에서는 부하가 걸리죠. 산성을 분해하고 해독하기 위해서 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최종적으로 물 2리터와 비타민, 미네랄이 우리 몸속에서 엄청나게 동원되는 거죠. 우리가 산성식품을 계속 먹게 되면은 항상 우리 몸은 이렇게 반응을 해요. 산성 물질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물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만큼 물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우리 몸이 보유한 물을 계속 소진하는 거죠. 소화액으로 동원되고 그 과정 속에서 남는 찌꺼기로 나갈 물이 3리터가 버려지는데 나는 한 1리터 정도만 먹고 또 이렇게 산성식품을 하루 종일 커피 안 먹는 분 없잖아요. 그죠? 커피 안 먹는 분 없잖아요. 담배 피우고 다 하시잖아요. 그죠? 몸을 계속 산화시키는데 거기에 소진되는 물들이 이렇게 버려지고 있는데 나는 물을 하루에 1리터, 2리터 정도밖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사실 2리터도 적죠. 그죠? 2.7리터가 버려지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물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들을 봤어요. 2.2리터 정도만 탈수가 되어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관절염이나 디스크 넘어지게 되죠. 우리 관절낭 속에는 물이 있고요. 그 척추 4번, 5번 사이에는 물이 있거든요. 근데 탈수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아픈 곳이 관절염하고 디스크가 옵니다. 그러면 관절염하고 내가 허리가 좀 아프다면 뭐가 부족한 거예요? 물이 부족한 거죠. 몸에 탈수가 좀 진행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이것도 뭐 또 염증 치료한다고 항생제 먹고 막 이러잖아요. 디스크 수술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물만 많이 먹어도요 완충이 된다는 거죠. 근데 물을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피부가 손상이 되죠. 피부에 골이 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위염이 생깁니다. 위는요 강한 2.5의 강산으로 되어 있어요. 물로만이 그걸 코팅시킬 수 있거든요. 물이 부족하면 위염이 생깁니다. 그리고 몸속에 노폐물이 나가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혈전이 쌓이게 되겠죠. 혈액의 덩어리가 지고요. 거기서 세포에 탈수가 일어나죠. 물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간은 독성화가 일어나고요. 신장에는 물이 없으니까 결석이 생겨버리죠. 그리고 몸이 붓기 시작하죠. 부종이 되고요. 뇌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뇌 손상이 됩니다. 이런 이유들이 어디서 단 우리 몸의 1.2%의 물만 탈수가 되어도 이런 병들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자, 이 병들을 지금 나와 있는 이 병들을 그대로 두게 되면 우리 뭐 걸려요? 결국은 암이죠. 암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암 환자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아마 이 중에도 암을 한번 걸리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암 환자의 특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원인이 딱 두 가지인데 영양 실조와 탈수예요. 탈수. 만약에 물을 안 드시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암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면 영양 실조라는 거는 뭐죠? 폭식을 하게 되거나 또는 단식을 굶는다고 단식을 다이어트한다고 단식을 하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게 되는 거죠. 영양의 불균형. 우리 몸이 음식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데 이 먹는 걸 굉장히 우리가 우습게 한다는 거죠. 아 나는 조금만 먹어도 힘이 난다고 아침 안 먹고 이러시는 분들 그죠? 음식 먹는 거를 되게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자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몸에는 시상하부에 갈증을 신호로 보내는 갈증의 중추를 역할을 하는 갈증의 중추신경이 있는데요. 거기에 물을 먹지 않은 우리가 지금 2.7리터가 필요한데 그 물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은 뇌에는 삼투압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이 삼투압 수용체가 항이뇨 호르몬을 발동시킵니다. 항이뇨 호르몬이 뭐예요? 내 몸에 찌꺼기가 쌓여가지고 물이 필요한데 10리터의 물이 나가야 되고 심장이 180리터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물을 안 먹으니까 몸에 있는 물들을 못 빠져나가게 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자동으로.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은 소변을 보내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이 호르몬은 소변을 배출하는 호르몬인데 물이 부족하니까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소변을 못 넣는 거죠. 소변을 못 넣으면 어디가 제일 타격을 받아요? 신장이죠. 그렇죠. 신장의 기능이 나빠지는 거죠. 그러면 신장은 180리터의 물을 통과되면서 노폐물을 다 걸러야 돼. 신장 사구체가. 이 신장 콩팥이요. 우리 몸에는 정수기로 따지면 필터입니다. 엄청난 실타래가 있으면서 물이 통과하면서 그 실타래에 찌꺼기가 걸리는 거거든요. 요산이라든가 이런 찌꺼기들이 걸리는데 그리고 단백뇨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리는데 그 기능을 물이 안 가니까 신장이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방광염이 걸리고 노실금이 걸립니다. 여자분들 네, 소변을 누러 가면은 누울 때는 안 나올 때 있잖아요. 방광염이라 생각하고 병원을 가서 항생제를 또 먹어요. 그죠? 실제로는 뭐냐면 수분 부족이 있다는 거죠. 물만 먹어도 이 통증은 사라지는데 병원을 간다는 거죠. 그리고 노실금이 걸리기도 해요. 신장 기능이 저하돼요. 그리고 특히나 신장이 딱 바바 걸려버리고 루머스 못 빠져나가는 것들인 줄 알아요. 나트륨이 못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이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변비가 옵니다. 변비가 오고 폐에는 하루 1리터, 약간 1리터의 물이 동원돼서 폐에 있는 가스를 내보내야 되는데 물이 안 들어오니까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서 물이 안 오니까 제일 먼저 폐의 호흡량이 감소하니까 폐에 가스가 차겠죠. 그래서 산소 결핍으로 폐 부종이 일어나게 되고요. 세포가 상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피부가 차가워져요. 물 잘 안 마시는 여성분들 손 만져보면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우신 분들 있거든요. 수족 냉증 걸리신 분들이 물을 많이 먹지 않아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40여 년 결국 뭐가 걸린다고요? 암에 걸리는 거죠. 물만 먹으면 이게 해소되는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물만 먹으면 암까지 치유된다는데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안 믿기잖아요. 너무 쉬우니까. 막 돈도 많이 들고요. 막 비싼 거 사 먹으라 그러고 막 어려워야지 이거 하는데 그냥 물만 먹으면 된다 하니까 안 믿기죠.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자,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끗한 물만 잘 마셔도 질병의 80%는 감소할 수 있다고. 그리고 수명이 길어진 이유는 위생적인 상수도 시설과 영양 개선 때문이지 약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는지 이제 빨리 갈게요. 자, 물의 종류로는 수돗물, 끓인 물이 있습니다. 이런 물들 있죠. 자, 이게 정수 과정이에요. 이 과정 속에 우리는 오전 처리를 하게 되고 염소를 투여하게 되죠. 그렇게 들어오는 우리 수돗물이 결국은 이런 노폐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이런, 자, 한번 볼까요? 유기화합물, 그리고 미립자, 미생물들이 우리 수돗물 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끓여 먹죠. 끓여 먹어도 이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수돗물의 문제는 노후된 수도관이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요즘 수돗물 먹는 사람 없죠? 그죠? 먹으면 이게 일어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물 종류는 뭐가 있냐면 생수, 냉온수기가 있죠. 자, 이 냉온수기 정수기 아니에요. 이거는 생수입니다. 정수기 집에 있냐? 그럼 냉온수기 있대요. 사무실 냉온수기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생수 어떻게 보관되고 있어요? 저렇게 보관되고 있죠. 햇볕에 노출 막 되어가지고, 그죠? 365일 저렇게 나와 있어요. 언제 왔는 물인지도 모르고, 채수장에서 언제 왔는 물인지도 모르는 물들이 저렇게 계속 있는 거죠. 우리는 저 물을 또 좋다고 사 먹어요. 그러면 이래 고인물에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지금. 수돗물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수의 위험성도 알고요. 냉온수기 고인물의 위험성도 압니다. 세 번째로 물의 종류는 약수. 요새 약수물 먹어요? 자, 약수물도 어떻게 먹으라고요? 끓여 먹으래요. 약수물도 그냥 먹으시면 안 돼요. 왜? 산성비가 내리잖아요. 이거는 수질의 위생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죠? 이게 장점은 있습니다. 어쩌면 깨끗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야생 동물들이에요. 야생 동물, 개도 먹고 나도 먹고, 그죠? 개도 먹고. 야생 동물이 와서 먹고 가도 우리 먹잖아요. 그 물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산속에 이런 동물들의 시체와 또 배설물들을 엄청나게 녹는데 여기에 뭐가 내려요? 산성비가 내리는데 그 물이 녹아나는 약수물들을 마시잖아요. 몸에 좋은 줄 알고 먹잖아요. 약수물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끓인 물도 수돗물도 안 돼. 생수도 미세 플라스틱이고, 저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정수기가 있어야 되겠죠. 정수기는 필터 방식을 보면 됩니다. 정수 방식과 검증. 자, 활성탄 필터 중에는 입성 활성탄과 음나노 압축이 있는데 우리 아베 정수기는 이 압축 활성탄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공사막 필터는요, 우리 예전에 했던 엘트윌 정수기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초기 성능은 굉장히 뛰어난데 한 15일 정도만 지나면 완전 부족물이에요. 그 실타래 속에 균들이 갈 데가 없죠. 그래서 그대로 보여보기 때문에 해당 투성용, 일회용으로 쓰는 필터예요. 이거는 정수용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역삼투압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죠? 완전 완벽한 산성수죠. 이거는 화장수나 공업용수로 쓰셔야 돼요. 정유수. 이걸 먹으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세라믹이라는 게 있어요. 식당 가시면은 이런 통 속에 돌 들어있는 거 봤죠?
그죠? 그게 세라믹 돌인데 세척이 안 하면 정말 더러워요. 그 돌들을 꺼내가 깨끗이 씻을까요? 식당 주인들이? 다 씻어요. 굉장히 더럽죠. 또 효과도 없다 그러고요. 그래서 그리고 자외선 UV 램프, 요거는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죽이죠. 우리 아메이는 이 자외선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필터 방식은 우리 아메이가 쓰고 있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고요. 자, 이 스프링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위에 성분은 걸러내죠. 압축하고 필터가 140여 가지의 성분을 감소시켜줍니다. 이거죠. 자, 1년간 쓰고 필터를 교체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교체하지 않았으면 저 물을 그대로 마시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아메이의 이 스프링은요, 이 스프링은 미네랄을 남겨두고 깨끗하게 걸러줍니다. 나머지는 깨끗하게 걸립니다. 그리고 무선 기술이 있죠. 요거는 우리 무선 충전 방식 우리 아메이가 개발을 해서 주고 있죠. 모든 회사에다가 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직수 방식을 봐야 되는데 정수 방식이 우리는 직수죠. 그래서 바로 먹어도 되고 세척해도 되고 조리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코디가 필요 없는 정수기죠. 24시간 스마트 칩이 다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필터 수명을 다 체크를 자동으로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게 우리 이 스프링의 본체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안에 UV 램프가 있고요. UV 램프 옆으로 압축 활성탄이 있죠. 그리고 여기가 UV 커플링 유도체라는 데가 전기가 없이 자기장 유도체로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누수가 될 일이 없겠죠. 누전이 될 일이 없겠죠. 누전이. 그리고 범증이 중요하죠. 우리 아메이는 아메 이 스프링은 NSF에서 이렇게 6가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 6가지 다 아시는데요. 중요한 건 이 3가지죠. 이 3가지는 요즘에 대두된 거예요. 요즘에 대두된 건데 우리는 언제 미리 받아놨다고요? 벌써 정수기 만들 때 다 통과된 검증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수지대표로부터 깨끗한 물이라는 인정을 받았고요. 세계 판매 1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이스프링 정수기를 드시면 좋겠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물을 만드는 이스프링으로 많이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